미국 경찰들이 다 비행기 안으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경찰들도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손님의 주변 좌석에 앉은 분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비행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병가를 내고 나서 한참을 쉬다가 바로 복귀를 하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랜만이었던 비행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일을 가다 보니까 그 전에 쌓여있던 긴장도 이제 많이 풀어진 상태였고 약간 설렘 반 걱정 반인 상태로 출근 준비를 했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출근 전에 시뮬레이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면 신문지부터 바로 챙겨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또 뭘 하고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고는 이제 회사 본사 건물로 가서 팀원들과 브리핑을 하고 비행기로 무사히 출근을 했습니다. 이 비행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였는데 보통 장거리 비행에서는 밥을 2번 주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륙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식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착륙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승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불을 끄고 일을 해요. 저희는 팀을 2개로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 비행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별일 없이 첫 번째 식사까지 다 드리고 정리까지 다 한 다음에 기내에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난기류가 심했어가지고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안전벨트를 매라는 표시등이 이제 켜지고 기장님이 방송으로도 승무원 착석하세요 라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도 단계가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도 앉아서 벨트를 매야 되는 수준이면 진짜 위험한 정도거든요. 제가 앉은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원래 승무원 좌석이 승객을 이렇게 바라보고 앉게 되는 좌석이거든요.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 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앞쪽에 정면에 이제 손님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그 옆쪽에 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 손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의 자리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가운데에 있는 좌석들이 4개가 붙어있는 좌석이었는데 거기서 앞에서 2번째인가 3번째 줄쯤에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필리핀계 미국인인 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복도 쪽에,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딱 보이는 쪽에 이제 남편분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 옆자리인 안쪽에는 이제 아내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자꾸만 벨트를 풀고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니까 앉으세요 하고 영어로 이제 주의를 주고 계속 앉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잠깐 이제 앉아가지고 벨트를 매고 근데 3초? 5초도 안 돼서 또 자꾸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화장실을 가려고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시는 건데 많이 급하신가? 왜 자꾸 일어나시려고 하는 거지? 싶어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원래 저도 벨트를 풀면 안 되긴 하는데 그분이 자꾸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시냐? 지금 움직이면 위험하다. 진짜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약이 필요하다. 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의학 용어 쪽으로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약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약을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안 되니까 나중에 조금 잠잠해지면은 바로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있어라. 지금 너무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저희가 인터폰 같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승무원들은 움직이면서 일을 해도 된다 라는 연락을 기장님께 받고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영어를 잘하는 선배님을 데리고 손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당뇨인데 인슐린을 가방에 넣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인슐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슐린을 좀 달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또 비행기 비상약품 중에서 인슐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가지고 그 선배님이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리스터 씨는 그냥 다른 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는 다른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그 손님한테 인슐린 잘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당 수치까지 체크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냐고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교대로 쉰다고 했었잖아요. 먼저 쉬고 온 팀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손님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쉬러 갔었습니다. 제가 다 쉬고 나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식사를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딱 다 해갈 때쯤 식사 나가기 전에 딱 불을 켜거든요. 불을 켜고 이제 마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소리를 듣고 준비하던 걸 내려놓고 바로 커튼을 열고 이제 밖을 봤거든요. 그 소리를 친 분이 아까 그 남편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내분이 진짜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에 보랏빛 입술, 그리고 살짝 입술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는 혓바닥이 딱 나와 있는 상태로 축 늘어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가 봐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막내였으니까 매뉴얼로 따지면은 바로 위에 있는 사무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부팀장님이 지시를 하는 걸 제가 따라야 하는 게 매뉴얼인데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사무장님도 계셨고 부팀장님도 계셨어요. 보고할 필요는 없어졌는데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의사를 찾아야 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부팀장님이 할 일이고 그럼 당장에 의료키트? 근데 그 순간은 일단 간호사도 의사도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니까 의식을 잃은 환자, 숨을 분명 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필요한 건 AED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AED를 앞에 찾으러 갔습니다. 부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AED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AED가 뭐냐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중간에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 장비를 이제 앞에 가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아직까지 괜찮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의식 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돕겠다고 하시는 간호사분도 나오셨고 그리고 앞쪽에 계시던 팀장님도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팀장님이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일단 서비스는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일단 서비스를 나가라, 서비스를 시작해라 라고 하셔서 일단 준비되어 있던 거를 들고 앞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누군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았어요. 근데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서비스를 이제 나가려고 할 때가 CPR을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뒤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손님한테 오늘 메뉴가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근데 또 앞에 분들은 뒤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계셔가지고 다들 웃으면서 땡큐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 순간만큼 정말 이상한 모순적인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불과 5m도 안 되는 이 한 공간에서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하러 일하는 공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남편분을 케어해주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진짜 막 터져나오는 눈물 막 진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거를 막 닦으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이 자꾸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전화 안 터진다. 전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전화해야 된다고. 공항에 애들이 마중 나와 있는데 전화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손님 앞에서 울 수가 없으니까 울면 안 되니까 저희 일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진정을 시키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진짜 제발 제가 여태까지 아프고 힘들었던 게 이게 다 액땜일 테니까 제발 살아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진짜 제가 빌었어요. 진짜 많이 빌었는데 결국에는 오랜 CPR과 그런 처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미국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그 시체를 좌석에 다시 앉힐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뒤쪽에 있는 저희가 일하는 공간에다가 담요를 깔아서 옮겨두고 저희는 착륙을 딱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손님들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끔 방송을 하고 미국 경찰들이 다 비행기 안으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일이다 보니까 경찰들도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손님의 주변 좌석에 앉은 분들을 전부 다 조사하고 도움을 주셨던 의사 그리고 간호사분들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장면이 뭔가 되게 미드를 보는 것만 같고 뭔가 실제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는 경찰들이 그냥 이건 단순한 약물성 쇼크다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손님들은 다 내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손님들은 다 내리신 다음에 저희가 원래 손님들이 다 내리고 나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려고 가는데 그 시체를 제가 뒤쪽 공간에 옮겨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담요를 덮어놨었는데 경찰들이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다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어야 돼서 그 담요를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쪽에 딱 갔을 때 하필이면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뭔가 부르면 당장 대답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한 3초는 눈을 못 떼고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냥 진짜 멍하니 딱 바깥만 보고 있었는데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0년도 더 일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런 일이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비행한 지 나는 2달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밖에 그때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